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05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축구계의 트렌드세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트렌드세터? 지난해 방송으로 입증이 됐어요. 원투펀치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그 비슷한 기사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 이번에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아직 EPL이 지난번에 끝나지 않아서. 뭐 했니? 그 트렌드 세터군요. 네, 그럼요. 아, 설마 패션? 네, 저는 패션 생각하신 쪽 거예요?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 그럴 나이에 무슨 리가요. 그럴 리가요. 아무튼 저희 원투펀치가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또 비슷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앞서가나요? 오늘도 앞서가요.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우리 박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축구를 보게 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박지성 선수가 맨유라는 빅클럽에서 뛸 때 못 봐서 아쉽습니다. 네. 퍼거슨 감독이 아꼈다는 박지성 선수 맨유 시절에 대해서 축 잘할 두 위원님께서 축알 모색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신하영, 한준희, 장정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축구를 이제 한 2년 정도 본격적으로 봤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도 박지성 선수 맨유 시절을 잘 모르면 나이가 어린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매주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그렇죠. 대충의 또 활약상을 또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 당시 박지성 선수의 활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언성 히어로. 언성을 높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 영어를 신하영 네. 씨 앞에서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just kidding? 이 언성 히어로, 네, 소리 없는 영웅,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역할을 하는 그만큼 박지성 선수는 공이 없는 곳에서 팀 플레이를 위해서 엄청난 활동량과 많은 기여를 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성보다도 오히려 저는 나름의 찬사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성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소리 나지 않는 것에 더해서 그러니까 찬사받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마구 막 찬양을 받고 하지는 않지만 영웅이다. 그러니까 정말 숨은 영웅 뭐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박지성 선수 정도면은 이미 드러난 영웅이다. 그렇게 숨겨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값어치는 사실 상당히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맨유가 뭐 좀 힘없는 경기, 뭐 정말 정신력도 좀 없는 것 같고 뭔가 기동력도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은 상대의 아주 중요한 선수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럴 때는 지금도 박지성 선수를 그리워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날 정도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박지성 선수는 저는 충분히 찬사 받을 만했고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영상 많습니다. 영상 직접 찾아보시면은 반말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누군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실 거라고 어릴 거라고 해서 준호야 찾아봐. 찾아봐. 이 두 분 지금 힘드신데 찾아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투펀치 205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요. 자, EP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이제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2015, 2016 시즌. 근데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우승팀 정해졌고요. 강등권 팀도 이번에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남은 건 이제 4위 경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도 간단히 해야죠. 그렇죠. 네, 라리가도 확정이 된 것이 있으니까. 네. 자, EPL부터 먼저 그럼 살펴볼게요. 저희가 레스터 시티에 대해서는 또 워낙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원투펀치에서. 그런데 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강등권 팀들 3팀이 또 정해졌습니다. 뉴캐슬, 노리치 그리고 알스톤 빌라가 강등이 됐고요. 근데 강등권 팀은 사실은 마지막 라운드에 좀 그러니까요. 적어도 한두 팀은 나와야 이게 박진감이 있는데 강등권 팀이 너무 빨리 정해졌어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 시즌은 우승 결정됐고 강등권 팀이 결정이 돼버렸어요. 한 경기 시즌이 남겨놓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네. 썬더랜드가 살아남았는데요. 네, 썬더랜드가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해외 언론에서도 이 기록을 찾질 못했더라고요. 다 찾아낸 독점 기록. 트렌드세터. 썬더랜드. 네. 썬더랜드가 지금
9시즌 연속 살아남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승점 30점대에서 30점대는 보통 강등될 확률들이 높은 승점들입니다. 30점대에서 아슬아슬 막판 줄타기. 네, 간신히 살아남은 시즌이 무려 6시즌입니다. 팬들이 스펠링은 다르지만 썬더랜드에서 번개 땅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번개가 쳐야 그래야 지금 엄청 미친 듯이 뛰는 팀입니다. 최근 4시즌이 다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근데 그러고 나서 올 시즌 마지막 와포드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라운드는 다 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기록은 그 막판에 한 경기를 남겨놓기 전 5경기 그 5경기 승률이요. 올 시즌은 지금 3승 2무입니다. 3승 2무. 네. 마지막 경기 하기 전까지. 지난 시즌이 2승 3무. 이때도 한 경기 넘겨놓고 잔류 확정지었고 그리고 2013-2014 시즌이 4승 1무. 그리고 2012-2013 시즌이 2승 2무 1패. 아, 네. 1패가 있네요. 1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률을 다 계산하면 네. 11승 8무 1패. 어. 거의 뭐 우승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의 지금 기록을 한 제목으로 하나 딱 요약해 보면 썬더랜드 37라운드의 챔피언. 그렇죠. 혹은 그러네요. 33에서 37까지의 그렇죠. 위너. 네. 뭐 이런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승팀다운 전략을 보여주는 썬더랜드입니다. 매력적인 팀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옛날 위건도 기록을 제가 찾아서 한번 네. 칼럼 쓴 적이 있지만 위건보다 더 생존왕이에요. 썬더랜드가. 네. 그래서 이번 이 기록을 이렇게 토대로 보면 마지막 경기 와포드전 진다. 네. 그 상위권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 뭐 레스터 시티는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토트넘하고 아스널이 있어요. 네. 왜 일단 한숨을? 아스날 얘기. 위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 위로요? 누가요? 주어가 안 들리는데요? 트넘 위로 가야 되는데. 한준희 의원님께서 계속 주어를 생략하시는데 자 아스널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네. 자 아스널이 지금 3위에 있어요. 네, 3위죠. 네. 뭔가 그래도 좀 확정된 기록이 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20시즌 연속 4위 안에 들었습니다. 벵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줄곧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획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대단한 기록. 대단한 거는 기록. 맞습니다. 네. 네. 20시즌 연속 4위 안 순위 유지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땄는데 96, 97 시즌 벵거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네. 3위,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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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2위, 1위, 2위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2006년부터 이렇게 4위, 네. 4위, 3위, 4위, 3위, 4위, 3위, 4위, 4위, 3위 올 시즌은 최소 4위 왔고 앙리랑 베르캄프랑 같이 활약을 해줄 때가 사실상 1, 2위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진의 월드 클래스를 영입해야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추론이 좀 가능한 것도 같은데 네. 한 의원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벵거 감독 지금 정말 불만이 하늘 끝까지 현지에서도 있는 올 시즌이지만 어쨌든 20시즌 연속 4위 이내는 그거는 뭐 박수 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위 밖으로 나가봐야 그 이 아스날 기록의 또 대단함을 네. 알 수 있는 거니까 한참 동안 다시 못 들어와야지. 그럼요. 예, 사실은 대단한 건데 어찌됐건 또 아스날 팬들은 사실 또 뭐 2%가 아니라 한 20% 정도 아쉬움을 갖는 것도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해요. 저 같은 네. 경우에 다시 못 들어가고 있는 팀들도 리버풀은 지금 많아요. 무서워요. 저는 지금 주어 생략했는데 왜 리버풀은 리버풀이라고 다음 하시는 거죠? 시즌을 정말 기대해 보세요. 그래도 벵거 감독이 부임 기간 20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진출 수익은 계속 만들어줬어요. 최근에 우승은 못 시키지만 지출은 많지 않고 우승 보너스도 안 나가잖아요. 일단 우승하죠. 네, 실리적인 경제적인 실리를 계속 취하면서 이게 사실 회사로 따지면 완전한 우량주예요. 네, 폭락하지 않아요 회사가. 경영진들이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승 타이틀이 필요하긴 한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클럽 운영의 모범 사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소 4위를 확정 지었고요, 아스날이. 자, 하나 위로 가보면 지금 토트넘이 2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도 또 재미있는 기록을 장지현 위원님께서 또 찾아오셨다고요. 아, 이거는 뭐 재밌는 기록은 아니고요. 네. 한 의원님이 아까도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얘기가 지금 95년에 아스날이 12위로 추락했을 때가 마지막인데요. 네. 그때가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95년 그게 마지막이고 지금 21년 만에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아질 확률이 생겨버렸어요. 네, 이게 아스날 팬들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이게 사실 화두거든요. 네. 이게 화두입니다. 지금 사실 뉴캐슬전에서 무승부 이상만 거둔다면은 그렇죠. 2위가 되는 겁니다. 실점이 2점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토트넘이 무승부 이상이면 득실 차에서 지금 13골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상 무승부 이상이면 21년 만에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요거 한마디는 해드리고 싶어요. 토트넘은 2위 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스날이 2위를 못하더라도 저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득점왕도 잠깐 뭐 살펴보자면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또 해리 케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판에 이게 득점한 경기도 되게 재밌어진 게 지금 토트넘이 마지막에 뉴캐슬 원정인데 뉴캐슬이 강등이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맨시티도 지금 수완지거든요. 근데 수완지가 일부 선수들 시그루드손 또 기성용 일부 선수들 지금 휴가를 줬습니다. 뭐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한 3명,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보면은 이게 아게로가 24골, 해리 케인이 25골인데 맞아요. 제이미 바디보다는 이 두 선수 간의 경쟁이 막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막판에 또 네. 몰아칠 가능성이 있는 또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득점왕 경쟁이 또 마지막까지 또 안개 속이긴 합니다. 참 이번 시즌 정말 너무 재밌어요. 우승 확정됐죠. 강등 일찌감치 확정됐죠. 그런데 4위권 확정 안 됐죠. 득점왕도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죠. 자, 말 나온 김에 4위권. 자, 이게 사실 진짜 주제잖아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4위 자리를 두고 또 재미있는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말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요. 재미있을 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주어진 밥상을 안 먹어 이러고 지금 걷어차는 상황인데 근데 웨스트햄도 잘했잖아요. 잘했죠. 네. 네. 또 그라운드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앞서고 있다가 다시 막판에 다시 많이 제역전패를 아쉬웠을 당했기 것 같아요. 때문에 네.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맨유는 근데 지금 본모스와의 홈 경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아쉬운 느낌입니다. 맨시티는 수완지 원정인데 맨시티는 무승부 이상이면 득실 차에서 18골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4위 유지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수완지입니다. 뭐 고미스나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서 뭐 아이유, 라우툴리지, 뭐 바로우 이런 선수들로 공격진이 구성이 될 텐데 아마 얼마나 동기부여를 갖고 경기에 임하느냐. 고미스, 라우툴리지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부담 없이 싸워서 부담 없이 혹시, 싸우다가 그럴 수 있죠. 맨시티를 또 이기면 이런 확률도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네, 아무튼 재미있는 그 마지막 한 경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리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리가도 지금 우승 경쟁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라리가는 제가 요 몇 년 이렇게 본 라리가 중에서는 일단 마지막 날이 이렇게 단순한 날은 저 거의 처음 봤어요. 일단 라리가는 기본적으로 상대 전적을 승점 동률 때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강등권에 지난 시즌만 해도 한 4팀 정도가 몰려가지고 막 이 경기장 저 경기장 막 이거 미니리그도 해봤다가 뭐 이거 한 팀 빼고 또 해봤다가 뭐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시즌이 라리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골 득실 이런 걸로 나뉘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라리가 강등권은 매우 단순해졌어요. 지금 일단 레반테가 강등이 됐고요. 그리고 그라나다가 39점인데 지금 36점 헤타페 스포르팅 히온 35점 라요 바이카노 세 팀 싸움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라나다가 이 산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라나다는 39점이니까 36점인 팀들과 마지막에 동률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라나다는 헤타페에게 2승이고 스포르팅 히온에게는 1승 1무로서 똑같이 39점이 된다 한들 그라나다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라나다가 이미 살아버렸고 그러면은 이제 헤타페 36, 스포르팅 히온 36, 라요 바이카노 35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무조건 이겨서 38점을 만들어 놓고 헤타페와 스포르팅 히온이 모두 37점 이하까지로 돼버려야 돼요. 혹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헤타페와 스포르팅 히온이 다 지고 라요가 이제 비기면
36점이 세 팀이 되잖아요. 그런데 라요가 이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헤타페와 스포르팅 히온에게 모두 1승 1무로 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라요는 이런 상황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헤타페와 스포르팅 히온 중에 둘 중에 한 팀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날에. 예, 그러니까 정말 총력을 다하는 경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 팀을 보면은 스포르팅 히온이 비아레알인데 비아레알이 이미 별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챔피언스리그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 레알 베티스인데 역시 베티스도 아까 뭐 수완지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할 이유가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스포르팅 히온과 헤타페 중에 적어도 한 팀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요 바예카노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바르셀로나를 세계 최초로 점유율에서 누르고 뭐 아주 엽기적인 기록도 수립하고 또 많은 인기를 구가하긴 했습니다만, 라요가 강등될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승리를 해도 라요는 어차피 하위 세 팀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요의 강등 가능성은 높고, 그러면 이제 헤타페와 스포르팅 히온이거든요. 둘이 똑같아지면은 거기서는 헤타페가 이깁니다. 헤타페가 스포르팅 히온에게 1승 1무의 또 승자승 우세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 이겨버리면 헤타페고, 아니면은 이제 히온이 예를 들어 헤타페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때는 히온이 사는 거고, 그리고 두 팀이 모두 지고 라요가 이제 비기는 거 이상을 하면 그때는 라요가 사는 건데, 라요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지금 히온과 헤타페가 둘 다 이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헤타페가 승자승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지금 가장 그래도 좀 유리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건 헤타페이고, 지금 상황은 라리가의 마지막 날 치고는 매우 단순하다. 이게 단순하다. 매우 이건 정말 단순하다. 아까 그 뉴캐슬, 저는요. 노리치, 아스톤 빌라랑 너무 다른데요. 매우 단순해. 저는요. 네. 지금 이 순위를 지금 안 보고 네. 체크를 안 하고 한 의원님이 라리가 순위 정리를 해주신다고 네. 해서 지금 안 보고 지금 듣기만 했거든요. 지금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 여러 가지 문제 확률 통계 경우의 수, 맞아.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막 맞아요.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뭐 하면은- 제가 듣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자야겠다. 저도 그랬어요. 나 저거 나오면 찍어야지. 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단순한데 너무 아니 복잡해. 단순해. 조금 더 단순한 네. 그 우승 경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두 팀은 뭐 다 아시죠?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1점 차이죠. 지금 이제 승자승은 이미 바르셀로나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무조건 이겨야죠. 자신들은 무조건 이기고, 그러면 레알이 지금 87점이니까 90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르셀로나가 88점인데 바르셀로나가 비기거나 지거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레알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제공한 팀은 유로파리그 파이널리스트인 세비야입니다. 세비야가 37라운드에 안달루시아에서 이제 그라나다와 맞붙었는데, 그라나다가 4대1로 세비야를 이겼어요. 세비야는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 외에는 뭐 리버풀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만 로테이션 하겠죠. 유로파리그 결승 외에는 별로 할 마음이 없어요. 그 와중에 그라나다는 또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해서 세비야를 4대1로 꺾는 바람에, 아까 강등권 말씀드렸을 때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것과 맞물리면서 그라나다가 이미 살아버렸어요. 그라나다는 승점 동률이 나와도 추격자 팀들보다 이미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어서 이미 살아남는 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살아남는 게 확정이 돼버린 그라나다가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한번 잡을 건가? 그러니까 레알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라나다가 바르셀로나에게 무승부 이상은 거둬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라나다의 동기부여가 37라운드 때와 같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레알 팬들은 세비야가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세비야가 그라나다에게 그렇게 안 됐으면 동기부여가 살 텐데. 그라나다가 38라운드를 정말 열심히 뛸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이미 사라졌다. 레알도 동기부여가 약한 팀을 상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레알은 데포르티보 원정을 가는데, 근데 이제 그라나다와 데포르티보 팀을 비교해 보면 레알이 아무래도 마지막 카드가 조금 더 어렵게 받아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데포르티보가 요즘은 레알에게 크게 진 것들이 많지만은, 옛날 또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에서 2009년까지 17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게 홈에서 12승 5무를 했어요. 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알이 한 17년간 리아소르 원정 무승에 시달리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
구티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그때 이제 데포르티보를 한번 꺾은 이후에는 레알이 데포르티보를 상대로 계속 성적이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데포르티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알을 또 상당히 괴롭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알이 현재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상대하는 카드 자체가 그라나다보다는 그래도 데포르티보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까다로운 데다가 그라나다가 이미 사는 것이 확정이 됐다.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또 지나치게 승리를 빨리 거머쥐려는 급한 마음을 잘 활용해서 그 투톱 공격진이 상당히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라나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 없이 싸울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라나다가 뭔가를 해주면 레알에게도 찬스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한 8대2 정도로는 바르셀로나가 좀 우세하다. 8대2 나요. 8대2 거의 정도 뭐. 이상의 확률은 있다. 그런데 볼프스부르크를 뒤집었던 그 레알의 17% 정도가 이번 마지막 날에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라나다가 좀 도와주면 레알도 가능성은 충분히 근데 있습니다. 약간 지금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숫자도 많고 확률도 많고. 그런데 또 아쉽기도 아쉽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8월까지 언제 기다리나 근데 싶네요. 올해는 코파 아메리카도 있고 유로도 유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도 리우 있고.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서 한 8월까지는 상당히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월요일부터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